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상태가 괜찮다고 밝혔는데 11월 대선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벌어진 초유의 사태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쟁자인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간으로 2일 새벽 1시가 조금 안 된 시각 트위터를 통해 자신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밝혔습니다. 멜라니아 여사와 양성 반응이 나왔고 즉시 격리돼 회복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모두 함께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크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증세는 경미한 수준이며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비타민 D, 멜라토닌 등을 먹고 있고 좋은 상태이며 멜라니아 여사도 약한 기침과 열이 있을 뿐 좋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에 있는 군병원에서 예방적 조치로 며칠 머물 것이며 병원에서 업무를 볼 것이라고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에 앞서 하루 두세 곳씩 숨가쁘게 유세를 다녔던 트럼프 대통령이 격리 조치되면서 향후 일정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2차 TV 대선 토론도 코로나 확진자의 최소 격리 기간이 14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일정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해 보입니다.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2일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 확진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의 신속한 회복을 바란다면서 대통령과 그의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계속 기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과 부인 질 여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각국 정상들의 위로도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중환자실까지 경험했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신속한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는 위로전을 보낸 데 이어 캐나다의 지스탱 트리도 총리를 비롯해 지난 6월 코로나에 감염됐던 후안 오를란드 에르난데스 온두라스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위로전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이 하루빨리 완쾌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면서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복할 때까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신 선거 유세에 전면 나서는 등 앞으로 최소 2주간 펜스 부통령의 대외 역할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현재는 대선이 연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74세 고령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 상황을 매우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일부터 시작된 2021 회계연도에 북한 등 인신매매 실태 하위 등급 국가에 대한 비인도적 금융 지원을 금지하는 대통령 메모랜덤을 발표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전달된 이 지침은 부룬디와 중국, 쿠바, 북한, 에리트레아, 이란, 니카라과, 러시아, 시리아 등에 대해 비인도적 비무역 관련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들 국가들에 대해서는 다자개발은행과 국제통화기금 IMF의 미국 상임이사가 해당 기관의 자금 대출 등을 거부하도록 했습니다. 또 쿠바와 북한, 시리아 정부 공무원이나 직원이 참여하는 교육과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비인도적, 비무역 관련 지원을 제공하거나 자금 지원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지침은 해당 국가들이 인신매매 근절 최소 기준을 준수하거나 준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적용되며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에볼라 바이러스 질병에 관련된 지원을 비롯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지원은 예외로 분류됐습니다. 지난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은 국무부가 매년 전 세계 인신매매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대통령은 인신매매 근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들에 대해 최소 기준을 준수하거나 최소 기준 준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등의 랜섬웨어 해킹 사례를 지적하면서 미국의 개인과 기업들에게 랜섬웨어 해킹 관련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랜섬웨어 공격에 응해 값을 지불하는 행위는 제재 위반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통제실은 1일 북한 등 악성 사이버 행위자가 실행하는 랜섬웨어 공격에 지불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재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해외 자산통제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랜섬웨어 지불금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주의보 발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랜섬웨어 관련 공격 도구와 지시 사항 등을 공개했습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내부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악성 소프트웨어로 시스템이나 데이터의 침투에 프로그램을 암호화한 뒤 이를 복구하는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요구하는 해킹 형태입니다. 해외 자산통제실은 특히 피해자를 대신해 금융기관과 사이버 보험회사 등 기업들이 해커에게 금전을 지불하는 것도 규정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랜섬웨어 복구 대가로 해커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과 같은 테러 불량 국가들과의 직간접적 거래를 금지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과 적성국 교역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랜섬웨어 공격 가해자와 랜섬웨어 금전 거래를 돕는 행위자 등 수많은 악성 사이버 관련자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강조하고 대표 사례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지난 2017년 5월 전 세계 150여 개국 30여만 대의 컴퓨터를 감염시킨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이며 2019년 9월 라자루스와 블루노로프 안다리을 등 북한의 해킹 조직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자금 조달 혐의로 특별 제재 대상에 추가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북한의 해킹 조직들이 주요 랜섬 공격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의 사이버 금융 범죄를 지적하면서 랜섬웨어 등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지적해왔습니다. I think at this point it's safe to say that they're focused on financial crimes in order to support the state. They continue to hit banks and use other mechanisms to again bring capital into the country. In calendar year 18, according to IC3 stats, the losses due to ransomware were $3.6 million. In calendar year 19 to date, we're not even through the whole year, that number has already doubled to $7.3 million. 재무부 해외 자산통제실은 제재 대상과 연관단체의 해킹 복구 대가로 금전을 지불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랜섬웨어 금전 지불은 제재 관련 범죄자와 적대국의 이익 창출을 가능하게 하고 그들의 불법적인 목적 달성을 진척시킬 수 있는 만큼 관련 기관들의 능동적인 대응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A 뉴스 지다겸입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아래 미국과 한국은 지역적, 국제적 문제에 대한 협력 증진을 계속하고 있으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철통 같은 미한 동맹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2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과 관련한 전화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 증진,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지역적 유대 강화 등에 있어 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폼페오 장관은 한국을 방문해 미국과 한국의 철통 같은 동맹을 재확인할 것이라며 미한 동맹은 영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이라고 말하고 두 나라는 자유무역과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공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방문에 앞선 폼페오 장관의 일본 방문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종결,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겸 유엔 사령관은 시간은 누구의 편도 아니라면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핵 개발 실험을 중단했지만 그렇다고 관련 기술에 대한 개발을 멈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2일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핵심 기술은 실험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북한은 실험 중단 기간 동안에도 다른 고도의 기술들을 완성시킨 뒤 재개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더 이상 대규모 미한 연합훈련 중단이 북한과의 외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미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효용성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어 대북 제재는 양날의 검과 같다며 이미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환과 관련해 러시아 등은 비자를 교묘히 속여 제재를 회피하기 시작했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제재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